안녕하세요. 신세계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센터와 함께 하실 장애인 활동지원사님들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아래 목차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생겨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장애인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시설 혹은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개인의 선택과 권리는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았었죠. 80년대 장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주체적 삶과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운동의 바람이 불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많은 장애인이 시설과 집에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었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도화되기까지 장애인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기사를 통해 알아볼까요? 2006년 4월 햇빛이 내리쬐는 한강대교 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며 거리를 기어가고 있다. 활동보조인 없는 중증장애인 잃었습니다. 프레시안 뉴스. 기어가는 이 모습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 여러 노력 끝에 마침내 2011년 10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종류는 신체, 가사, 사회, 기타 서비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체 서비스는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신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사 서비스는 장보기, 청소, 식사 준비, 음식 조리 등을 말하며 사회 서비스는 대리운전, 등하교, 출퇴근 지원, 병원 동행 등을 말합니다. 그 외 기타 서비스는 금전 관리, 시간 관리, 일정 관리, 학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는 전자바우처 결제할 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니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셨나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세계중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사람중심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신세계중랑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활동지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의 개인 의견보다 장애인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에 맞춰 지원해주세요. 두 번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에 대해 솔직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해주세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자, 활동지원사, 센터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네 번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람 중심 실천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임금, 사회보험, 퇴직연금 안내입니다. 먼저 임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인건비 단가는 매년 달라지며 월별 실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시간당 인건비 단가는 기본시급과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전자바우처 결제 내역에 따라 매월 10일 지급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본 기관에서는 추가 법정제수당을 반기별로 연 2회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안내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사회보험을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시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에 따라서 경감 또는 면제 등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 시 제공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가 60시간 미만이 될 경우에는 60시간 미만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상실됩니다. 고용보험 안내입니다. 만약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가입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자의 경우 가입할 사업장 기준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곳과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저희 기관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꼭 저희 기관에 연락하셔서 신세계중랑센터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얘기하셔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안내입니다. 퇴직연금은 KB국민은행 DC로 가입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급여의 12분의 1로 적립되며 적립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전자바우처 결제 방법 및 제출서류 작성법 안내입니다. 먼저 전자바우처 결제 방법 안내입니다. 전자바우처 결제는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실시간 결제 방법입니다. 전자바우처 결제 방법은 결제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단말기와 스마트폰 모두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시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로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에 인식해야만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우선입니다. 어플이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만 결제 전용 단말기를 지급합니다. 결제 전용 단말기는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 발급과 단말기 고장, 오류가 잦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실시간 결제가 원칙인데요.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셨을 때는 정상결제라고 하며 소급결제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제 서비스 제공은 했으나 정상결제를 못한 경우 활용하는 결제 방법입니다. 자세한 전자바우처 결제 방법은 유튜브 영상 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결제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실 때는 카카오 채널에 문의하셔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활동지원사는 매월 급여 제공 일정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급결제를 하셨을 경우 꼭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서류인 급여 제공 일정표 작성 방법입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는 서비스 계획서입니다. 이용인과 근무시간 및 일정을 조율하여 작성해 주세요.
상단에 있는 이용자 서명과 활동지원 인력란에 꼭 성함을 기재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근무하실 날짜와 시간, 제공 서비스를 기재한 뒤 작성 날짜는 해당 월 1일로 작성하여 수급자란에 이용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세요. 첫 근무 시에는 작성 날짜를 첫 근무 일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간 업무보고 작성법입니다. 주간 업무보고는 전월에 근무했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활동지원 인력 서명란에 사인 또는 도장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정 및 변동사항에는 전월에 제출하셨던 일정표와 일정 및 활동이 상이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원 내용의 경우 주 1회 이상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이용자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표와 주간 업무 보고 작성 날짜는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는 어떠한 사유로 결제를 하지 못했을 때 소급 결제를 완료한 후 작성하여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이용자란에 이용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서비스 제공일과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작성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총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 칸에는 단말기에서 결제했던 사유와 소급 결제를 해야 했던 실제 사유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란에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서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에 작성하신 날짜, 시간, 제공 서비스와 전자바우처 결제 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정 변동으로 인해 일정표와 결제 내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꼭 주간 업무보고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출 서류의 이용인, 활동지원사의 서명 또는 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하니 꼭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 서류 제출은 활동지원사의 의무입니다. 매월 5일 이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 제출 서류 외에도 매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작성과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정수급 안내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다양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수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대표적인 부정수급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수급 사례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례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매월 바우처가 남는 한 이용자를 알게 되었고, 그 보호자에게 접근하여 남는 바우처를 모두 결제하게 해주면 월급의 일부를 준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평소 자녀의 남는 바우처를 아깝게 생각하던 어머니는 이를 수락하고 바우처 카드를 A씨에게 맡겨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단말기를 결제해 약 4천만 원의 부정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어 이들은 부정이득 비용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인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초과 결제한 사례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서비스 시작 전후 30분씩 초과 결제하여 부정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고인이 클린센터에 제보하게 되면서 부정결제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위이므로 활동지원사는 8개월 자격정지와 부정이득 비용 전액을 반납하였고, 이용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6개월 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첫 번째,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이용인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청소, 강아지 밥 주기 등을 요청하여 활동지원사가 근무 후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용인의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결제하여 돈을 나눠 갖는 것은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활동지원사의 자녀가 대신 근무하고 결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류비를 목적으로 바우처를 추가로 더 결제하는 행위 또한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용인에게 유류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바우처를 추가로 더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결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부정결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청렴한 바우처 사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죠?